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용도 변경이에요. 100% 나옵니다. 100%.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찾으려면 6개로 써놨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이론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용도 변경할 때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거나 신고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아야 한다. 대신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오면 싸대기 날리시면 돼요. 두 명은 X예요.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용도 변경에 관한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에 특별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지문이 있죠. 그럼 싸대기 딱 치고 오시면 돼요. 또 광역시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그런 조항은 다 틀린 지문이다. 첫 번째 골라내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고 어떤 경우에 신고하느냐. 요거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용도 변경하면 상위권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허가 대상이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한다.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 화살표가 옆으로 가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이니까 기재 변경 신청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같은 호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단독주택 내에서 바꾸는 경우. 그건 용도가 변경되긴 하지만 종류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재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 중에서 이걸 준용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허가 대상이면 위로 올라가는 거,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거, 신고 대상이면 내려가는 거. 근데 규모가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바다 면적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때는 사용 승인 받아야 한다. 사용 승인이 뭐죠? 준공검사입니다. 용도 변경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 받으래요. 자,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면 위로 올라가는 거 맞죠? 상위권 쪽으로 올라가는데 규모가 더 커요. 5배. 100제곱미터에 5배, 500이 됩니다. 손가락 다 피면 돼요. 그러면 설계를 아무나 못하고 누가 해야 된다? 건축사가 해야 된다.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정리하실 게 시설군. 건물의 용도가 30개가 있는데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유사한 용도를 묶어놓은 묶음을 시설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9개로 묶어놨습니다. 이거를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 그 밖에 시설군인데 기로 읽어요, 저는. 그래서 9개를 나누셔야 돼요. 이걸 이제 시설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번호가 1번이 있고 9번까지 있죠. 1번이 제일 높은 거예요, 위험도가. 9번이 제일 낮은 겁니다. 그럼 제가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데, 자, 5번에 속해 있는 용도로 쓰다가 위로 올라간대, 이렇게. 3번 쪽으로. 그러면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당연히 허가받으라고 할까요? 신고하라고 할까? 허가받아야죠.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가니까.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죠. 반대로 5번에 속해 있는, 시설군에 속해 있는 용도로 쓰다가 쭉 내려가는데 8번으로. 그러면 위험도가 낮은 쪽으로 가는구나. 그래, 너는 신고만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틀이 2개 있고요. 자, 또 하나, 영업소군 내에서 용도 변경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운동으로 쓰다가 숙박으로 바꾼다. 숙박으로 쓰다가 판매로 바꾼다. 이거는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가 가서 기재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용도 변경 형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고, 기재 변경 신청 대상이 있다. 그 틀을 잡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일단 얘네들 외우셔야 돼요, 세부 용도를. 자, 암기 코드 딱 필요합니다. 암기 팁. 자동차 관련 인서구는 하나밖에 없네. 자동차 관련 인서. 뭐 외울 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부터 잘 외우셔야 돼요. 산업등, 그러면 산업이 뭘까요? 산업등 인서군인데, 공법에서 산업 나오면 공장이에요. 공장 옆에 뭐 짓죠? 창고 짓죠? 창고 문 열어보세요. 깨끗한 거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위험하고 지저분한 거 집어넣거든요. 그럼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뭐 해야 돼? 날라야지 가서 팔아야 되니까 운수. 그 다음에 공장은 외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뒷동산에 장례시설이 있고 묘지 관련 시설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자, 산업 그럼 뭐라고요? 공장이 있다. 공장 옆에 뭐 있다? 창고. 창고 문 열어보면 위험한 거, 지저분한 거. 지저분한 게 뭐냐면 자원순환 관리 시설입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 팔아야 되겠지. 운수. 뒷동산에 뭐 있다? 묘지 있고 장례시설이 있다. 퍼펙트하죠?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구는요, 전방발입니다. 전방발입니다. 이 암기 코드예요. 대발이 동생 방발이 그래야지. 대발이 아시죠? 자, 문화민 집회에서는 제 형, 사회 형이 있어요. 저기 금산에서 자,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다니까, 여러분들. 혼자 살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종관이 형을 뭐 한다고요? 위문하러 간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성이 문씨야. 그래서 제가 딱 보면은 종관이 형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4번이야, 4번. 문화민 집회설군. 그래서 종관이 형을 1년에 한 번씩 뭐 한다? 위문하러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가거든요, 제가.
자, 그다음에 영업설구는 영운이가 뭐 한다? 쑥 판다. 영운이가 쑥 판다. 암기 코드. 그다음에 교육글은 뭐예요? 교육. 노교수라니까요, 여러분들. 노교수. 연로하시잖아, 지금.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이 뭐 했어요? 주말에 캠핑을 가셨어. 무리하셨어. 쓰러졌어. 링기를 맞고 누워 계시는 거야, 병원에서. 이거 외우는 거야. 자, 그리고 7번은 외울 것도 없어요. 근린생활시설 그럼 2개밖에 없지. 1종, 2종. 다만 2종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은 여기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안 되고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얘는 영업설군에 포함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종 근생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근생에 포함이 되지만 다중생활시설만큼은 영업설군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건 예외조항이구나. 라고 해서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 주거 업무는 어떻게 하시면 돼? 주거 플러스 업무잖아. 그럼 주거면 뭐죠? 주택이죠. 단독 공동.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보다 군대 간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 2개 있다. 여기서 업무보다, 이 주택에서 업무보다가 어디야? 뭐 한다고? 군대 간다니까. 군사, 국방. 자, 그리고 그 밖에 시설군 나왔습니다. 여기는 맨 바닥에 뭐 있다고요? 동심을 관련 시설이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못 외우면 내가 문제 못 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필수야, 필수. 지금 이 세부 용도를 외웠잖아.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는 시설문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세부 용도 갖고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련으로 쓰다가 이렇게 골라서 내는 거야. 위락으로 바꾼다 이렇게 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상위군 쪽으로 올라간다.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또 반대로 내려가면 이렇게 위락으로 쓰다가 수련으로 바꾸면 내려가는 거거든, 화살표가. 이때는 하위군 쪽으로 가는 거죠. 위험도가 낮은 쪽으로. 그때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화살표를 딱 보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허가.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수련에서 위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화살표가 위쪽으로 향하면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구나. 허가 받아야 되고,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쪽으로 내려간다. 위락에서 수련 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위험도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신고. 자, 그다음에 여기 말고 또 예정이 또 있는 게 뭐냐면, 그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옆으로 가면 법조문에 옆으로 가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세련되게 쓰죠. 같은 이석은 안에서 용도 변경이라고 하죠. 멋있게. 그럼 같은 이석은 안에서 창고로 쓰다가 공장으로 바꾼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으로 하다가 발전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위험도가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건축가 가서 건축물 대장에 이름만 바꿔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만 바꿔달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재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발전을 방송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3가지 경우거든요. 이거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뭐냐면요. 자, 같은 호에서 용도 변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 좀 낯선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단독주택의 종류가 4개 있는 걸 아시죠? 단다다공.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 있거든요. 종류가 4개 있죠. 공간. 자, 그래서 4개가 있는데, 어떻게 바꾸는 걸 말하냐면 단독주택으로 쓰다가 다가구로 바꾼대요. 그러면 단독에서 다가구로 바꿨다 하더라도 뭐죠? 단독주택 내에서 바꾸는 거거든요. 이걸 표현을 같은 호에서 용도 변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같은 호, 같은 용도 내에서. 종류만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어차피 건축가가도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단독주택이라고. 그럼 갑돌이가 단독주택으로 쓰다가 다중으로 바꿔도 단독주택 내에서 바꾸는 거니까 기재 변경 신청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용 규정을 갈 텐데요. 준용 규정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조항을 갖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도 변경할 때도.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용 승인 받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 승인 받아라. 건축법은 준공검사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 쓰니까 요 용어를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용도 변경 끝났어. 그러면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대상은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 다 들어간다. 그러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도 대상이 되고요. 내려가도 된다. 2가지. 자, 이때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체크.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제가 용도 변경 하는데 자, 위로 올라가면서 한다. 예를 들면, 자, 판매로 쓰다가 위락으로 바꾼대. 바꿀 수 있죠?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허가 대상이잖아. 근데 규모가,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규모가 바닥면 잡기가 100제곱미터 이상 되면 다 끝나고 나서도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2가지.
반대로 위락에서 판매로 쓴대요. 내려가는 거야. 신고 대상이죠. 자, 그럼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이 또한 사용 승인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자, 이번에는 건축사가 설계된대요. 요거는 위로 올라갈 때만.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판매로 쓰다가 위락으로 바꾸는데, 자, 허가 대상이죠. 위로 올라가니까. 신고 대상 아니고 허가 대상만 들어가요. 자, 근데 규모가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바다면 잡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래. 그러면 설계를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건축사가 하라. 그러니까 건축사 설계 대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일단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문제 푸는 요령이 시설군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다 쓰긴 어렵잖아요. 세부 용도까지.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세부 용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 딱 쓰면서 나머지 여기 속해 있는 용도 있죠. 종류. 얘는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게요. 틀린 거. 자, X. 자, 1번 볼까요?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한대요. 그럼 얘네 둘 다 어디에 속하죠? 용도가 단독주택 내에서 용도 변경하는 거 맞죠? 왜?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4개 있잖아요. 바꿔봤자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차피 용도로 건축물 대장에 단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기재변경 신청할 필요 없다가 맞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종문생을 숙박으로 바꾼대. 그럼 일종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일종 여기 있습니다. 숙박은 어디 있습니까? 영훈이가 숙한다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허가 대상 맞네요. 동그라미 치고. 자, 3번. 판매. 영훈이가 숙한다 여기 있잖아요. 수련. 노교수 있네. 노교수 바로 밑에 내려가는 거야. 신고 대상 맞죠?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노교수 있네. 노교수. 요거를 뭘로? 종교로 바꾼대. 종간이형 의문하세요. 위에 있잖아요. 허가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동글동글 쳐야 돼.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야영장 어디 있죠? 노교수. 야영장 갖다 쓰러져서 닌기로 맞고 누워 계시잖아. 자, 이거를 운동으로 바꾼대. 영훈이가 숲한다 위에 있잖아. 바로 위에 있네. 이거는 허가 대상입니다. 답 나왔네 그러시는 거야. 허가 대상이다. 그리고요, 올해 시험 나와도 이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몇 번 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다 하시면 안 돼요.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오니까 힘내서 용도 변경 다 맞춘다 라고 자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